안녕 사랑하는 딸들. 오늘은 미국의 첨단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 애플을 포함해서 빅테크 업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11월 22일자 동아일보의 한애란 기자가 정리를 한 건데, 우리 사랑하는 딸들도 지금 날씨가 춥고 그렇지 잠깐 시간을 내서 따뜻하게, 몸 따뜻하게 하고 들어봤으면 해서 아빠가 가져왔어.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창업자라도 단칼에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보니까 유명한 창업자라 해도 이사회가 나서면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네. 오픈 AI 이사회가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올트먼을 해고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 해고 이유는 경영 능력 부족, 주주 반발, 부적절한 은행 등 다양하지만은 이사회가 돌아서면은 창업자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그러네. 원조 미스터 테슬라 전기차 업체지, 전기차. 우주선도 띄우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인데, 일론 머스크가 아닌, 원조 미스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에버하드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네. 에버하드. 2003년 테슬라를 공동 창업한 에버하드는 초대 CEO, 최고 경영자를 맡아서 첫 번째 차량인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 개발을 이끌었다고 그러네. 2004년 테슬라에 투자한 머스크, 그 이듬해 투자를 했구나,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 의장에 머물렀는데, 열정 넘치는 괴짜 에버하드는 언론이 주목하는 스타 최고 경영자였다고 그래. 2006년 테슬라가 10만 달러짜리, 우리 돈 1억이 좀 넘지, 10만 달러짜리 로드스터 시제품을 공개를 하자 100대의 사전 주문 물량은 동이 났다고 그래. 에버하드는 2007년 초에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데 생산 계획이 삐걱거렸다고 그러네. 테슬라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부품 공급망을 관리할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래. 고객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만. 로드스터 출시 일정은 계속 지연이 됐고, 그해 여름 에버하드는 로드스터 생산 지연에 책임을 지고 최고 경영자 CEO직에서 해고가 됐다고 그래. 쫓겨날 때 그의 보유 지분이 5% 미만, 이 정도밖에 안 됐구만. 그는 에버하드는 사람들 생각과 달리 억만장자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1990년대 닷컴 시대 상징인 야후 공동 창업자 제리 양은 경영 판단의 문제를 이유로 CEO에서 잘렸고, 2000년대 들어 야후는 구글의 파산 공세에 크게 밀리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야후의 마이크로소프트 MS가 2008년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그래. 시장 가치보다 62% 비싼 주당 31달러, 총 446달러에 야후를 인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지만은 야후를 팔 생각이 없었던 제리 양은 이를 거절했다고 그래. 몇 달 만에 주가는 10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제리 양은 여러 건의 주주 소송에 직면을 했다. 2009년 1월 제리 양은 결국 CEO 자리를 내려왔다고 그래. 훗날 인터뷰에서 이 제리 양은 야후가 투자해둔 중국 알리바바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커질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고, 야후를 떠난 뒤에 그는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스타트업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그래. 회사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축출당하는 창업자도 있다고 그러네. 주로 부적절한 언행 때문이라고. 요가 복계의 샤넬 블루레몬 요가복 알지? 요가복. 요가복의 여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 요가복계의 샤넬 룰루레몬 창업자 칩 윌슨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회장직을 잃고 말았다고 그러네. 윌슨은 운동과 여가를 합친 애슬레저
트렌드의 창시자라고 그러는데 1998년 설립된 룰루레몬은 $100짜리 레깅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은 윌슨은 독특한 조직 문화에 대한 고집으로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와 자주 갈등을 빚었고 아동 노동에 찬성하고 일본인이 L자 발음을 못해서 회사 이름을 룰루레몬으로 지었다고 말하는 등 망언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2013년 룰루레몬의 검은색 요가 바지가 너무 속이 훤히 비쳐 보인다는 이유로 소비자 반품이 줄을 이었다고 그러는데 윌슨 회장은 TV 인터뷰에서 솔직히 일부 여성의 신체는 요가 바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소비자 몸매 탓을 했다고 그래. 이 일로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네. 당연히 뭐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 굉장히 그 비판에 직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지난해 회고록에서 윌슨은 자신이 실적주의에 사로잡힌 이사회의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룰루레몬의 개인 최대 지분 8%를 가지고 있고 그는 순자산 $62억 부자라고 그래. 물론 물러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최대 주주다. 쫓겨난 창업자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인물 역시 또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알지? 굉장히 너무 빨리 사망을 해서 안타깝게 했는데 당시에 1976년 애플을 공동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1985년 이사회 익명 투표를 거쳐서 해고를 당한 바 있다고 그러네. 해고 이유는 스티브 잡스가 주도한 매킨토시 프로젝트의 형편없이 부진한 실적이었다고 그러는데 잡스의 완벽주의로 인해서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 가격은 $2,500로 책정이 됐고 판매량은 예측치의 10%에 그쳤다고 그래. 스티브 잡스는 실패를 인정을 하고 대신에 다른 직원을 탓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갈등 탓에 당시 존 스컬리 CEO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스티브 잡스의 해임안을 상정을 했고 잡스 본인이 영입했던 CEO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그러네. 스티브 잡스는 해고된 직후에 유럽 여행으로 마음을 다잡고 또 다른 컴퓨터 회사 넥스트를 설립했고 이후에 1996년 12월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다시 애플로 돌아왔네. 훗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유명한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다. 성공의 무거움이 다시 초보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되새겨 볼 만한 것 같아. 인생에서 성공의 무거움이 얼마나 무거웠으면은 그 성공의 무거움이 벗어나서 다시 초보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다. 초보자의 가벼움으로. 그럼 다시 이제 엄청나게 재기를 하는데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제2의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기업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 소넨펠더 예일대 교수는 과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고문에서 쫓겨난 리더가 재기를 하려면은 먼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그래. 이 얘기도 아마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것 같아. 리더, 그러니까 최꼭대기에 있다가 실패를 하고 내려오면은 재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 자기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을 하고 초보자의 가벼움으로 다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아빠가 되네 보니까 스티브 잡스를 그 모범 사례로 꼽았다고 그래. 아울러서 대중적인 평판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지지를 구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영웅적 지위를 추구하라 이렇게 덧붙였다고 그래. 다시 재기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대중적인 평판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고 사회를 발전시킬 영웅적 지위를 추구하라. 사회 발전될 만한 일을 하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다시 재기해서 성공하려면은 누구도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정의할 수 없고 오직 우리만이 그것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쇼넨펠드 교수가 말을 했다고 그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고문에서 쇼넨펠드 예일대 교수가 기업 리더십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을 창업했던 여러 CEO들도
자기 회사에서 여러 가지 실적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언행이 잘못됐거나 하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사회지 않느냐, 미국의 기업 문화다. 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 우리가 창업자가 뭐 나가거나 이렇게 잘 안 하지 보통. 우리가 또 우리나라 그룹, 우리나라 대형 대기업들은 보통 이제 가게 운영, 집안 위주로 이제 운영이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같이 이렇게 역동적인 기업 문화는 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외부의 견제와 간섭이 사회가 맑아지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우리나라 빅테크 업체들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느냐. 조금만 더 폐쇄적인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거리라 생각이 된다. 날씨가 몹시 추워지고 또 한겨울이고 건강 조심하고 따뜻하게 보내. 사랑하는 우리 딸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